안녕하세요, 마요회입니다. 오늘의 암호화폐 시장을 보시면 일부 코인들은 이런 빨간색의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초록색의 상승을 보이면서 비교적 좋은 흐름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 비트코인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3일 연속 상승이 나오고 있으면서 현재는 아직까지는 그 방향성이 나타나진 않았는데 일단은 요 51선을 지지받고 올라왔다라는 점이 앞으로도 추가 상승을 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를 또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 암호화폐 장세는 매크로 요인이 중요하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어요. 그러면 어제 이 미증시를 또 체크를 해보면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초록색의 상승을 보이면서 특히 이 빅테크의 기술주를 중심으로 좀 비교적 큰 상승이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요 지수로 보시게 되면 뉴욕의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또 마감을 했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무려 2.5%나 상승을 했어요. 그러면서 요 공포지수인 빅스 지수를 살펴보게 되면 어제 하루 동안 무려 10.4%나 하락을 하면서 지금 현재가 16.3포인트대니까 장기 중앙값 아래로 내려온 상황입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50bp의 금리 인하를 하고 하루 정도가 지난 상황인데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오히려 이 자산 시장은 빠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일단 전반적인 자산 시장이 미 증시나 암호화폐 시장이나 상방으로 향했다는 점에서는 저는 이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와 같은 움직임 덕분에 이것을 좀 보시게 되면 이 9월 같은 경우가 전통적인 약세달이라고 이렇게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잖아요. 그런데 이번 이 9월 달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6.56% 상승을 하면서 지난 역사를 쭉 봤을 때 여태까지 이 6%를 넘긴 적이 이때밖에 없었거든요. 그런데 그 수치도 지금 6.04니까 현재보다도 낮기 때문에 지금 올해 이 9월은 역대급의 가장 강한 9월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이제 오늘이 9월 20일 아직까지는 이 9월이 열흘 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열흘 정도면 또 어떠한 움직임도 나타날 수 있는 그 기간으로 볼 수 있어서 아직은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다면 일단 이 비트코인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다음에 이 단기적인 목표는 어디로 봐야 될까? 그것을 또 저의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요 저점 같은 경우가 지난 5월 달부터 지금 7월 또 8월까지 계속 저점을 낮추고 있다가 이번 9월에 더 이상 저점을 낮추지 않고 이 8월의 저점 위에서 찍었기 때문에 일단 저점은 다시 상방으로 향했다라고 볼 수 있는 반면 이 고점 같은 경우가 지금 5월달, 6월달, 또 7월달, 8월달 계속 이 고점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이 고점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벽한 이 상승 추세를 형성을 하려면 이제는 지난 고점인 이 부분을 지금 넘기는 움직임이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지난 이 고점이 그 가격을 보게 되면 65K를 정확히 또 터치를 했어요. 그래서 현 시점에서 지금 대략적으로 62.8K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65K를 좀 강하게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올 때 이제는 저점을 높여가고 또 고점이 높여가는 이런 완전한 상승 추세가 나오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본격적인 상승의 시작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현재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도 좋은 흐름이 나오곤 있지만 앞으로 조금 더 힘을 내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또 지금 이 청개구리 같은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리플을 살펴보겠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그 일봉의 움직임이 지금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3일 연속 상승이 나왔는데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 리플 같은 경우가 오히려 하락을 하면서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낙폭을 키우면서 현재는 770원대를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
이 리플만 보면 지금 참 답답하다라고 느끼실 것 같은데요.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 비트가 상승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리플은 약세를 보이는 걸까? 그 이유가 궁금하실 텐데요. 그 이유는 요걸 좀 보시게 되면 요 빨간색 선이 지금 2023년 7월 약식 판결 이후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장기 하락 추세선인데 지금 이 저항에 막혀가지고 계속 못 뚫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 7월 달부터 계속 지금 이 장기 하락 추세선을 뚫으려는 그 시도가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뚫지 못하면서 이것은 그만큼 이 장기 하락 추세선이 강력한 저항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렇다면 과연 언제 이 장기 하락 추세선을 뚫을 수가 있을까?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저희 회원님께는 또 탈방에다가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사실 지금 어제였죠. 이 FOMC 금리 결정 이벤트가 이 저항을 뚫을 수 있는 기회라고 봤는데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도 뚫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더 강력한 모멘텀이 필요하다는 얘기인 것이고 그렇다면 그 강력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SEC의 항소 여부가 그 강력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SEC의 항소 여부 데드라인이 지금 10월 7일로 알려져 있는데요.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이것을 한번 좀 보시면 지금 현재 이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이 장기 하락 추세선과 또 저점을 이은 상승 추세선과 맞물리게 되면서 이 삼각 수렴을 또 그려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삼각 수렴의 끝이 언제이냐? 요것을 쭉 내려보면 2024년 10월 7일 바로 이날이 지금 SEC의 항소 여부가 결정되는 날입니다. 그러니까 이 삼각 수렴의 끝부분이 공교롭게도 10월 7일로 이 SEC의 항소 신청 데드라인과 겹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남은 한 2주 동안은 계속 요 삼각 수렴 안에서 지금 움직이는 그 흐름이 나오면서 결국에 이 SEC가 항소 여부를 발표를 했을 때 그 이후에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이 SEC의 항소 여부 결정이 가장 큰 이벤트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일단 무조건 이 SEC의 항소 포기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만약에 이 SEC가 항소를 신청을 하게 된다면 이번 사이클 역시 좀 기대치를 많이 낮추고 바라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. 그만큼 지금 이 SEC의 항소 여부 결정이 중요한 이벤트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중요한 이벤트인 만큼 그 결정이 좀 긍정적으로 나왔을 때는 그 폭발력 또한 크지 않을까 예상을 해요. 뭐 그렇다고 제가 한 번에 뭐 2달러, 뭐 3달러, 5달러를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장기 하락 추세선을 좀 강하게 돌파하는 그 흐름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결국에 이 리플이 가장 크게 상승하는 그 시점은 이 비트코인이 1억을 넘겨서 뭐 1억 5천, 2억을 향해 갔을 때 그래서 전반적인 이 암호화폐 시장이 불장을 향해 갈 때 이 리플 역시 이제는 이 소송에 대한 그 상방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때야 비로소 가장 큰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것을 또 예상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만큼 지금 이 SEC의 항소 여부 결정이 중요한 상황인데 그런데 이 와중에 지금 오늘 아침에 이런 기사가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리플 고래가 지난 10일 동안 2억 2,800만 달러 상당의 이 XRP를 매집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개수로는 3억 8천만 개의 이 XRP를 매집을 했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. 그로 인해서 제가 어제도 이미 이 회원님들께는 이 리플 고래들 상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이것을 보시는 것처럼 이 100만 개 이상의 고래 지갑수가 다시 사상 최고치를 이렇게 경신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SEC의 항소 여부가 아직은 결정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이 고래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
체크를 해봤거든요. 그래서 지금 뭐 살짝 어제보다도 조금 더 상승을 해가지고 여전히 지금 이 고래 지갑수는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것을 시계열을 좀 길게 놓고 보게 되면 지금의 이 시점이 지금 역대급으로 이 고래가 매수를 하고 있는 그 포인트라는 것이고, 이것으로 봤을 때 이 고래들 역시 앞으로의 이 리플의 상황 전개를 좀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방증이 아닌가, 저는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이 SEC의 항소 여부 결정이 대략적으로 한 2주 조금 넘게 남아있는데, 뭐 그렇다고 10월 7일 날 SEC가 항소를 하겠다 안 하겠다 딱 발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, 만약에 아무런 말 없이 데드라인을 넘기게 된다면 항소는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뭐 지금 2주 정도의 시간이 남았지만 그 안에 미리 항소를 발표할 수 있고, 아니면 2주를 넘기게 되면 항소는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2주 안에는 결정이 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리플 홀더분들은 정말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지금까지 기다려왔는데, 앞으로 이 2주간이 상당히 중요한 기간으로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